40년간 억눌린 원한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동창회장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혈투. 잡아 잡아. 미자가 소리치며 해숙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으악. 해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왜 이래요? 두 사람이 동창회장 앞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여온 분노와 원한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놓아요. 해숙이 미자의 손목을 잡아 뿌리쳤습니다. 안 나. 미자가 더욱 세게 붙잡았어요.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싸우고 있어. 무슨 일이야? 그만. 무철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만해, 둘 다. 무철이 두 사람 사이를 억지로 벌렸습니다. 하지만 두 여자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미자야. 무철이 미자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 해숙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 미자가 비웃었어요. 우리 서울을 뭘로 봐. 무철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여자가요. 미자가 해숙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울을 돈만 밝히는 애라고 했어요. 언제 그랬어요? 해숙이 억울해했습니다. 석진이 부자니까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미자가 다시 달려들려 했어요. 무철이 급하게 미자를 막았습니다. 미자야, 그만. 왜 막아요? 미자가 무철에게도 화를 냈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게 아니야. 무철이 당황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얘기? 해숙이 코웃음 쳤어요.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많아.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게.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저기 한무철 아니야? 맞네. 요즘 유명한. 부인들이 왜 싸워? 무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안 돼. 무철이 두 사람을 달랬어요. 사람들이 다 봐. 뭐라고 해. 미자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지. 나쁘다고? 해숙이 발끈했어요. 누가 누구를 나쁘다고 해. 당신이야. 미자가 다시 해숙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더욱 격렬한 혈투가 시작되었어요. 잡아 잡아. 이번에는 해숙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으악. 해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무철이 필사적으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만. 정말 그만. 하지만 두 여자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어요. 40년간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미자야. 무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제야 미자가 잠시 멈췄어요. 해숙아, 너도 그만. 무철이 해숙도 말렸습니다. 두 사람이 헐떡거리며 서로를 노려봤어요. 증오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해숙이 미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래요? 미자가 되물었어요. 당신 때문이야.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뭐라고? 미자가 어이없어 했어요. 우리가 당신네 가족을 망쳤다고? 그래. 해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식이는 평생 당신만 생각했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야? 삼각관계인가 봐. 복잡하네. 무철이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여기서 그러지 마. 무철이 간청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안 가.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끝낼 거야. 그래, 끝내자. 해숙도 동의했어요. 40년 동안 참았으니까. 뭘 참았다고. 미자가 화를 냈습니다. 참은 건 나야. 당신이? 해숙이 비웃었어요. 뭘 참았는데. 대식이 눈치 보느라. 미자가 고백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조심했는데. 거짓말. 해숙이 믿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신경 썼어.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매일매일 신경 썼다고. 무철이 답답해했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몰라요. 미자가 무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서울을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데. 무철이 해숙을 봤어요. 해숙이 쭈뼛쭈뼛했습니다. 그냥 걱정되어서 한 말이에요. 걱정. 미자가 코웃음 쳤어요. 돈 때문에 석진이한테 붙는다고 했으면서. 무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숙아, 진짜 그런 말 했어? 아니요. 해숙이 급하게 부인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미자가 따졌습니다. 서우가 집안이 어려우니까 부잣집 아들을 노린다고 했잖아. 그런 말 안 했어요. 해숙이 억울해했어요. 다만 뭐. 미자가 다시 달려들려 했습니다. 무철이 재빨리 막았어요. 미자야, 진정해. 진정 못해요. 미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서우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안 했어요. 해숙이 변명했어요. 하지만 석진이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 미자가 분노했습니다. 우리 서우는 석진이 미래에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미자가 소리쳤어요. 분명히 말해봐요. 해숙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석진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 회사도 위태롭고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해숙이 설명했어요. 이런 때 연애까지 하면 연애가 방해된다는 거네요. 미자가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 서우가 짐이라는 거고. 짐이 아니에요. 해숙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타이밍. 미자가 웃었습니다. 사랑에 무슨 타이밍이 있어요? 있어요. 해숙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은 석진이가 성공에만 집중해야 할 때예요. 성공. 미자가 비웃었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해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데. 바로 그 순간 미자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해숙 언니. 미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언니는 정말 변한 게 없네요. 뭐가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여전히 우리를 깔보시네요. 깔보는 게 아니에요. 해숙이 부인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미자가 코웃음 쳤어요. 언니 말대로 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사랑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미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우리 서우가 석진이보다 못하다는 거죠. 못하다는 게 아니라. 해숙이 말을 더듬었어요. 처지? 미자가 웃었습니다. 우리 처지가 석진이랑 안 맞는다는 거네요. 맞지 않아요. 해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석진이는 재벌 아들이고 서우는 뭐예요? 미자가 따졌습니다. 해숙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해봐요. 미자가 다그쳤습니다. 서우는 뭐라고? 해숙이 울면서 터뜨렸어요. 그래요. 문제예요. 뭐라고? 미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무철 씨 친구가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어요. 해숙이 소리쳤어요. 온 나라가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미자가 반박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해숙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바로 그 순간 두 여자가 다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잡아. 미자가 해숙의 머리카락을 붙잡았어요. 우리 서울을 무시하지 마. 으악. 해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놓아요. 무철이 다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만. 정말 그만.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고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찍고 있어. SNS에 올라가겠네. 무철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안 돼. 무철이 간청했어요. 사람들이 다 찍어. 하지만 두 여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4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계급과 돈, 그리고 사랑을 둘러싼 두 여자의 처절한 싸움. 과연 무철이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싸움이 석진과 서우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40년간 쌓인 원한이 마침내 폭발한 충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2 석진의 갈등과 예원의 조작. 치밀한 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팜투마켓 사무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배신. 석진이 책상에 앉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석진이 중얼거렸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서우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어요. 석진아, 우리 아빠 일로 힘들어. 와줄 수 있어? 석진이 문자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예원이 들어왔어요. 석진 씨, 예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봤어요.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태 아저씨 일. 큰일이에요. 예원이 석진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뭘요? 석진이 의아해했어요. 서우 씨와의 관계 말이에요. 예원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석진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상관 있어요. 예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왜요? 생각해봐요. 예원이 석진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무철 씨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 상황. 규태 씨는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고 예원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무철 씨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요? 언론에서 어떻게 볼까요? 예원이 석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석진 씨가 그런 집안의 사위라면. 석진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원의 독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사위라고 해도 팜투마켓에 타격이 올 거예요. 예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석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죠. 예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같은 때는 이미지가 전부예요. 하지만 서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예원이 석진을 이해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석진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거리를? 네, 당분간만이라도. 예원이 석진을 달랬어요.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나중에. 석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석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석진이 전화를 보며 망설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받지 않을 거예요? 예원이 물었어요. 받아야죠. 석진이 전화를 받으려 했습니다. 잠깐 예원이 석진을 막았어요. 뭐요? 지금 받으면 더 어려워져요. 예원이 석진을 말렸어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석진이 멈칫했습니다. 예원의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 띠리링, 띠리링. 석진 씨, 예원이 석진을 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결정할 때예요. 결정. 사업을 택할 것인가, 연애를 택할 것인가. 예원이 석진에게 선택을 강요했어요. 석진이 고민했습니다. 사랑과 성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늦었네요. 예원이 아쉬워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석진아, 왜 전화 안 받아? 지금 정말 힘들어. 석진이 문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서우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답장하세요. 예원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예원이 석진을 부추겼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석진이 망설였어요. 그래도 석진 씨 예원이 석진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예원 씨.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예원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석진 씨 미래가 더 중요해요. 석진이 예원의 말에 흔들렸어요. 예원의 교묘한 조작술이 먹혀들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게 맞을까요? 맞아요. 예원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지금은 석진 씨가 성공하는 게 우선이에요. 석진이 힘겹게 결심했어요. 알겠어요. 석진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바쁘다고 답장할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예원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독사 같은 미소였죠. 석진이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서우야, 미안해.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문자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나? 석진이 혼잣말했습니다. 맞아요. 예원이 석진을 격려했어요. 석진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서우 씨도 이해할 거예요. 예원이 석진을 위로했어요. 나중에 다 해결되면. 석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발신 완료. 휴. 석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후회되세요? 예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석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미안해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예원이 석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바로 그때 석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철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무철 아저씨. 석진이 망설였어요. 받지 마세요. 예원이 말렸어요. 왜요? 지금 받으면 설득당할 거예요. 예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마음이 약해질 거고. 석진이 고민했어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거든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예원이 강하게 말렸어요. 지금 받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에요. 석진이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예원의 조작에 완전히 넘어간 것이었죠.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잘했어요. 예원이 석진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석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예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석진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식에게서였어요. 아버지. 석진이 놀랐어요. 받으세요. 예원이 말했어요. 아버지 전화는 받아야죠. 석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석진아 대식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어요. 무철이가 찾고 있어. 대식이 설명했어요. 서우 일 때문에. 석진이 예원을 바라봤어요. 예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석진이 망설였어요. 뭐야? 또 대식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석진이 거짓말했어요. 그냥 바빠서. 바쁘다고? 대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우가 힘들어하는데 바쁘다고? 석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석진아 대식이 석진을 꾸짖었어요. 그럴 때일수록 옆에 있어줘야지. 하지만 뭐? 대식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더 중요해. 그런 게 아니에요. 석진이 변명했어요. 그럼 뭐야? 지금 상황이. 석진이 말을 흐렸어요. 상황. 대식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상황? 규태 아저씨 일 때문에. 석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사에 영향이 올까봐. 대식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투자자들이 걱정한다고. 석진이 변명했어요. 투자자들. 대식이 어이없어 했어요. 투자자들이 뭐라고? 한무철 씨 가족과 연결되는 걸 우려한다고. 석진이 힘겹게 말했어요. 대식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아버지. 석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석진아 대식이 차갑게 말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요? 서울을 포기하는 거야? 대식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석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에 대식이 다그쳤어요. 포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또 대식이 소리쳤어요. 분명히 말해. 석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일단 잠시만. 잠시? 대식이 비웃었어요. 잠시가 언제까지야?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상황? 또 대식이 화를 냈어요. 무슨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거야? 석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석진아 대식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을 돈 때문에 포기하는 거야. 대식이 석진을 꾸짖었어요. 그게 내 아들이야. 석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하다고? 대식이 더욱 화를 냈어요.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하지만 회사 망하면 어때? 대식이 소리쳤어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석진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서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대식이 석진을 질책했어요. 힘들 때 도망간 남자를. 도망간 게 아니에요. 석진이 변명했어요. 그럼 뭐야?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대식이 비웃었어요. 서우한테 기다리라고 했어. 석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바쁘다고만. 바쁘다고? 대식이 어이없어 했어요. 그게 뭔 소리야? 아버지, 이해해주세요. 석진이 간청했어요. 이해? 대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 못하겠어. 아버지. 석진아 대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서우한테 가. 하지만 당장 가라고. 대식이 소리쳤어요. 아니면 내 아들 아니야. 아버지. 대식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석진이 휴대폰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괜찮아요? 예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화나셨어요. 석진이 힘없이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예원이 석진을 위로했어요. 정말요? 네, 예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석진 씨 성공을 바라시잖아요. 석진이 그럴듯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겠죠? 당연해요. 예원이 석진을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석진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서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석진 씨 예원이 석진을 불렀어요. 네. 제가 서우 씨한테 가서 설명해 드릴까요? 예원이 제안했어요. 뭐라고요?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예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석진 씨 대신 위로해 드릴게요. 석진이 고민했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예원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고마워요. 석진이 감사해했어요. 그럼 저 대신. 네, 예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전해드릴게요. 예원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갔다 올게요. 예원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이에요. 석진이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 석진이 혼자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예원의 교묘한 계략이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석진과 서우의 관계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두 사람의 사랑은 이 위기를 견딜 수 있을까요? 예원의 치밀한 조작술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3 무철의 신분 회복과 새로운 결심.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법원 앞에서 벌어진 감동적인 순간. 무철과 미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무철의 손에는 운명을 바꿀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어. 무철이 서류를 들고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미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야. 무철이 미자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신분 회복 허가서야. 미자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0년간의 고통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여보.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고 다시 살아났어. 무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무철로 다시 태어난 거야. 고생 많았어요. 미자가 무철을 꽉 안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뭐부터 해야 할까? 미자가 물었어요. 은행부터 가야지. 무철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계좌 다시 만들고. 그래요.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바로 그때 무철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미자야. 무철이 미자를 똑바로 봤어요. 뭐예요? 나 변했어. 무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떡해요? 예전에 나는 정말 죽었어. 무철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던 나. 미자가 무철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는 가족이 제일 중요해. 무철이 다짐했습니다. 너와 아이들. 알아요. 미자가 웃었어요. 이미 많이 변했어요. 더 변할 거야. 무철이 약속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두 사람이 법원을 나서며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보.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규태 씨 일은 어떻게 해요? 무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걱정돼. 무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태풍이 너무 치밀하게 준비했어. 증거가 있을 텐데. 미자가 말했어요. 규태 씨가 무죄라는. 그게 문제야. 무철이 설명했습니다. 장태풍이 모든 걸 완벽하게 조작했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보자. 무철이 결심했어요. 최고의 변호사로. 돈이 많이 들 텐데. 미자가 걱정했어요. 상관없어. 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미자가 무철을 보며 감동했어요. 정말 변했네요. 변했어.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바로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규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규태야. 무철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무철아. 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일 났어. 뭔 일이야? 집단 고발당했어. 규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피해자들이 고발장을 냈어. 무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언제? 방금 규태가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연락 왔어. 어떻게 하지? 미자가 걱정했어요. 진정해. 무철이 규태를 달랬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거야. 어떻게? 방법이 있어. 무철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 무철아. 규태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규태야. 무철이 규태를 격려했습니다. 40년 친구잖아. 고마워. 규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야. 무철이 웃었어요. 우리는 천하고 삼총사야. 전화를 끊고 무철이 미자를 봤어요. 여보. 무철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예요? 나 지금부터 전쟁 선포할 거야. 전쟁. 장태풍과의 전쟁. 무철이 주먹을 쥐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자가 걱정했어요. 위험해도 해야 해. 무철이 단호했습니다.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미자가 무철의 결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미자가 무철을 지지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고마워. 무철이 미자를 안았어요. 함께 이겨내자. 네. 미자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반격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무철과 미자. 아들, 딸들 불러 무철이 말했어요. 가족회의 해야 해. 지금요? 미자가 물었어요. 지금.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걸 털어놓을 거야. 30분 후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태하, 서우가 앉아 있었어요. 왜 불렀어? 태하가 물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무철이 입을 열었어요. 뭔데? 서우가 궁금해했어요.
아버지가 달라질 거야 무철이 선언했습니다. 달라진다고? 태아가 의아해했어요. 어떻게? 예전에 아버지는 죽었어. 무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아버지로 살 거야. 무슨 소리야? 서우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돈만 생각하던 아버지는 없어. 무철이 설명했어요. 이제는 가족만 생각할 거야. 태아와 서우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야? 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이야 무철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믿어봐. 믿을게 태아가 말했어요. 이미 많이 변한 거 알아. 고마워 무철이 감동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서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뭐? 석진이가 이상해. 서우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요즘 피하는 것 같아. 무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한다고? 네, 서우가 설명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이 녀석이. 무철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미자가 무철을 말렸어요. 일단 이유를 들어봐요. 규태 아저씨 일 때문인 것 같아 서우가 추측했어요. 뭐? 우리 가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서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무철이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자식이. 여보 미자가 무철을 진정시켰어요. 화내지 마요. 화낼 일이야. 무철이 소리쳤어요. 우리 딸을 뭘로 보는 거야? 아버지, 괜찮아. 서우가 무철을 말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해져요. 괜찮을 리 없어. 무철이 일어났어요. 당장 가서 따져봐야겠어. 안 돼요. 서우가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해져요. 이상하면 어때? 무철이 화를 냈어요. 내 딸이 상처받는데. 아버지. 서우가 울먹였어요. 무철이 서우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딸의 눈물을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서우야 무철이 딸을 안았어요.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 무철이 서우를 위로했어요. 아버지를 믿어. 네,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식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대식이야 무철이 전화를 받았어요. 무철아 대식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석진이가 미쳤나 봐. 왜? 서울을 피하고 있어. 대식이 설명했어요.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무철의 화가 더욱 치솟았어요. 이 자식이 정말. 내가 혼냈는데도 안 들어 대식이 답답해했어요. 어떻게 하지? 내가 직접 만나볼게 무철이 결정했어요. 그래줘 대식이 부탁했어요. 제대로 혼내줘. 당연하지 무철이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무철이 가족들을 봤어요. 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무철이 다짐했어요. 정말요? 서우가 희망적으로 물었어요. 정말이야 무철이 웃었어요. 새로운 한무철을 보여줄게. 미자가 무철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정말로 무철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 무철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연 무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석진에게는 어떤 말을 할까요? 무철의 변화된 모습이 모든 상황을 뒤바꿀 기적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 아니고 다시 살아났어. 새롭게 태어난 한무철의 진짜 힘이 드디어 발휘되려 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파트 4 무철과 대식의 40년 우정 파탄. 40년 우정이 산산조각 나는 충격적인 순간. 팜투마켓 사무실 앞에서 벌어진 격렬한 대결. 무철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딸을 무시당한 아버지의 분노였죠. 김석진. 무철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석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무철 아저씨?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철이 석진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뭘요? 석진이 당황했어요. 서울을 왜 피해? 무철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탁! 피한다니요.
석진이 변명했어요. 바빠서. 바쁘다고?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사업이 서우보다 중요해. 그런 게 아니에요. 석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뭐야? 무철이 석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석진이 놀랐어요. 왜 이러세요? 왜? 무철이 석진을 흔들었어요. 내 딸이 울고 있는데 왜라고 물어? 죄송해요. 석진이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무철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석진이 설명하려 했어요. 상황. 무철이 석진을 밀쳤습니다. 무슨 상황? 규태 아저씨 일 때문에. 규태? 무철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서우랑 무슨 상관이야? 투자자들이 걱정한다고. 석진이 힘겹게 말했어요. 무철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투자자? 무철이 차갑게 웃었어요. 투자자들이 뭐라고? 한무철 씨 가족과 연결되면 회사 이미지에. 석진이 말을 못 끝냈어요. 이미지? 무철이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에 나쁘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석진이 급하게 부인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말해봐. 석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말 못하겠어. 무철이 석진을 노려봤습니다. 우리가 범죄자 가족이라는 거지. 아니요. 석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 무철이 코웃음 쳤어요. 항상 상황 핑계내. 무철 아저씨. 김석진 무철이 석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정말 실망이야. 죄송합니다. 석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실망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무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우리 딸한테 어울리지 않아. 무철 아저씨. 석진이 놀랐어요. 서우는 너보다 훨씬 나은 애야. 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어. 무철이 석진을 협박했습니다. 싫으면 내가 더 확실하게 만들어줄까? 석진이 무서워했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궁금해. 무철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너희 회사 투자자들한테 연락해볼까? 뭐라고요? 한무철이 누군지 제대로 알려줄까? 무철이 위협했어요. 그럼 정말 투자 취소될 텐데. 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지 마세요. 석진이 간청했어요. 그럼 서울을 포기해. 무철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선택해. 사업이냐 서우냐. 석진이 고민에 빠졌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대식이 들어왔습니다. 무철아. 대식이 무철을 보고 놀랐어요. 여기서 뭐해? 대식아. 무철이 대식을 봤어요. 잘 왔어. 무슨 일이야? 대식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내 아들 교육시키고 있어. 무철이 설명했어요. 교육. 대식이 의아해했어요. 서울을 포기하라고 하고 있어. 무철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대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들었지? 무철이 대식을 봤어요. 내 아들이 어떤 놈인지. 무철아. 진정의. 대식이 무철을 말렸어요. 진정. 무철이 비웃었어요. 내 딸이 버림받는데 진정하라고. 버림받은 게 아니야. 대식이 변명했어요. 잠시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라고. 무철이 화를 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상황이 정리되면. 대식이 말했어요. 또 상황.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너도 똑같네. 무철아. 대식이 당황했어요. 왜 나한테 화내? 너도 인정하잖아. 무철이 대식을 비난했어요. 우리가 문제 가족이라고. 그런 말 안 했어. 대식이 부인했어요. 안 했어. 무철이 웃었어요. 그럼 왜 내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해? 대식이 할 말을 잃었어요. 대답해봐. 무철이 다그쳤습니다. 왜 석진이가 우리를 피해? 그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철이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방해된다고. 그런 게 아니야. 대식이 급하게 부인했어요. 그럼 뭐야?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말해봐. 대식이 말문이 막혔어요.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역시 무철이 실망했어요. 너도 똑같아. 무철아. 김대식 무철이 대식을 냉정하게 봤어요. 40년 친구 맞아? 당연하지 대식이 답했어요. 친구라면서 내 딸을 무시해? 무철이 따졌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야. 대식이 변명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현실? 무철이 비웃었어요. 무슨 현실? 지금 상황이. 대식이 설명하려 했어요. 또 상황. 무철이 화를 냈어요. 상황이 뭔데? 규태가 공경에 처해 있잖아. 대식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무철이 되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거야.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대식이 한참 고민하다 입을 열었어요. 잠시만 기다리면. 기다리라고? 무철이 분노했어요. 내 딸이 기다리라고? 무철아, 이해해줘. 대식이 간청했어요. 이해? 무철이 웃었어요. 40년 친구한테 이해하라고. 그래,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니까 이해해줘야지. 무철이 대식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김대식 무철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정말 변했다. 뭐가 변했다고? 대식이 반박했어요. 예전에는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잖아. 무철이 옛날을 떠올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대식이 말했어요. 마찬가지? 무철이 비웃었어요. 친구 딸을 버리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고. 대식이 소리쳤어요. 그럼 뭐야? 무철도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어요. 40년 우정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철아 대식이 진정하려 했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고. 무철이 코웃음 쳤어요. 넌 이미 선택했잖아. 무슨 선택? 돈을 택한 거야. 무철이 단정지었어요. 친구보다 돈을. 돈이 아니야. 대식이 억울해했어요. 그럼 뭐야? 무철이 따졌어요. 현실이야. 대식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 살려면 친구를 버려야 해. 무철이 되물었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야. 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나를 버리고 있어. 무철아. 됐어. 무철이 손을 저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 무철아, 제발 대식이 간청했어요. 바로 그 순간 무철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김대식 무철이 대식을 차갑게 봤어요. 우리 이제 남남이야. 뭐라고? 대식이 충격을 받았어요. 40년 우정은 오늘로 끝이야. 무철이 선언했어요. 무철아. 대식이 무철을 붙잡으려 했어요. 무철이 대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무철이 경고했어요. 무철아, 진정의. 대식이 애원했어요. 진정하라고? 무철이 웃었어요.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우리가 친구잖아. 대식이 말했어요. 친구? 무철이 비웃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해? 무철아. 그리고 무철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나 너한테 소송 걸 거야. 소송? 대식이 깜짝 놀랐어요. 복권 당첨금 돌려달라고 무철이 선언했어요. 그건 원래 내 거야. 대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철아,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무철이 되물었어요. 내 돈인데. 하지만 뭐? 무철이 대식을 압박했어요. 대식이 말문이 막혔어요. 대답 못하겠어. 무철이 웃었어요. 그럼 법정에서 보자. 무철아. 대식이 절규했어요. 하지만 무철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김대식 무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무철이 사무실을 나가려 했어요. 대식이 급하게 무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 무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무철아, 제발 대식이 간청했어요. 다시 생각해봐. 생각 끝났어. 무철이 대식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 대식도 화를 냈습니다. 그래. 대식이 소리쳤어요. 소송하고 싶으면 해. 뭐라고? 무철이 돌아봤어요. 소송해. 대식이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무철이 너도 참 이기적이야. 이기적? 무철이 웃었어요. 누가 누구를 이기적이라고 해? 너야. 대식이 손가락질했어요. 내 딸 일만 생각하잖아. 당연하지. 무철이 인정했어요. 내 딸인데. 그럼 내 아들은? 대식이 반박했어요. 내 아들 미래는 생각 안 해. 내 아들 미래. 무철이 비웃었어요. 그게 내 딸보다 중요해. 중요하지. 대식이 소리쳤어요. 석진이도 내 아들이야.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이 서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놓아. 무철이 소리쳤어요. 너부터 놓아. 대식도 소리쳤어요. 석진이 급하게 두 사람을 말렸어요. 아버지, 아저씨, 그만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김대식, 무철이 소리쳤어요. 우리 이제 끝이야. 좋아. 대식도 소리쳤어요. 끝내자. 두 사람이 서로를 밀쳤어요. 천하고 삼총사의 우정이 완전히 깨지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돈과 명예 앞에서 우정조차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과연 이 두 사람이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은 정말로 진행될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무철과 대식의 파국적 결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5 규태의 위기와 장태풍의 등장. 지옥 같은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규태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규태가 혼자 앉아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규태가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유리창에 뭔가가 날아와 부딪혔습니다. 벅. 뭐야? 규태가 깜짝 놀라며 창문을 봤어요. 창문에는 빨간 페인트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으악! 규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급하게 밖을 내다보니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도망가고 있었어요. 저기서! 규태가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상태였어요. 하! 하! 규태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규태? 규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자가 후드를 벗었습니다. 규태의 눈이 커졌어요. 박민수. 규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규태 씨. 박민수가 차갑게 인사했어요. 박민수. 내가 왜? 규태가 당황했어요. 박민수는 규태가 과거에 부동산을 소개해준 고객이었습니다. 성실한 회사원이었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규태가 물었어요. 왜? 박민수가 비웃었어요. 정말 모르세요? 뭘 모른다고? 제 돈 어디 갔는지 모르세요? 박민수가 규태를 노려봤어요. 무슨 돈? 3천만 원. 박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장태풍한테 투자한 돈. 규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태풍? 최규태 씨가 보증한다고 해서 투자했어요.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믿을 만한 분이라고. 내가 언제? 기억 안 나세요? 박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 들어보시겠어요? 규태가 당황했어요. 박민수가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장태풍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보증할게. 규태의 목소리였어요. 이건. 규태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기억나세요? 박민수가 물었어요.
그때 규태가 더듬거렸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술? 박민수가 화를 냈어요. 술 마셨다고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규태가 변명했어요. 나도 당했어. 당했다고? 박민수가 비웃었어요. 그럼 제 돈은 누가 돌려줘요? 돈은? 규태가 말문이 막혔어요. 돈은 뭐예요? 박민수가 다그쳤어요.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요? 박민수가 규태에게 다가갔어요. 당신도 돈 없잖아요. 규태가 뒷걸음질 쳤어요. 민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박민수가 소리쳤어요.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뭐? 규태가 놀랐어요.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 돈을 투자한 거예요. 박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사기당했어요. 규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박민수가 규태를 밀쳤어요. 제 아내가 죽으면 어쩔 거예요? 죽는다고? 규태가 충격을 받았어요. 수술 안 하면 6개월. 박민수가 울먹였어요.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규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요? 박민수가 규태를 내려다봤어요. 돈을 구해와요. 돈을. 3천만 원 박민수가 요구했어요. 일주일 안에. 일주일. 규태가 당황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는.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박민수가 협박했어요. 사기죄로. 신고? 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도 다 있고요. 규태가 절망했어요. 민수야.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박민수가 비웃었어요. 피해자가 보증을 서요? 그건. 일주일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또 만나요. 박민수가 가려고 하는데 규태가 붙잡았어요. 민수야.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규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한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또 있어. 박민수가 규태를 보며 웃었어요. 많아요. 얼마나? 한 50명 정도? 박민수가 대답했어요. 50명. 규태가 기절할 뻔했어요. 다들 화가 많이 났어요.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특히 김영호 씨는. 김영호? 규태가 그 이름을 들어본 듯 했어요. 5천만 원 투자하셨는데 박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부인이 암 수술비였대요. 규태가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어떡하지? 그분은 더 무서워요. 박민수가 경고했어요. 조직폭력배 출신이거든요. 조폭. 규태가 떨었어요. 내일 찾아온다고 하던데 박민수가 웃었어요. 조심하세요. 박민수가 가버렸습니다. 규태가 혼자 남아 망연자실했어요. 50명. 규태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감당해? 바로 그때 규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규태? 거친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세요? 김영호야. 규태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김영호 씨? 내 돈 준비했어. 김영호가 협박했어요. 돈이. 5천만 원 김영호가 요구했어요. 내일까지. 바로? 규태가 놀랐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는. 짧다고? 김영호가 웃었어요. 그럼 오늘 밤에 만날까? 오늘 밤. 공터에서 기다리고 있어. 김영호가 장소를 말했어요. 뒷산 공터. 공터? 규태가 무서워했어요. 30분 후에 김영호가 명령했어요. 안 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규태가 휴대폰을 보며 떨었어요. 어떡하지? 규태가 고민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안 가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30분 후 뒷산 공터.
규태가 조심스럽게 공터에 들어갔어요. 김영호 씨. 규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완내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영호가 나타났습니다. 덩치가 크고 무서운 인상이었어요. 앉아 김영호가 명령했어요. 규태가 땅바닥에 앉았어요. 떨고 있네. 김영호가 규태를 보며 웃었어요. 무서워? 규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돈 얘기하자 김영호가 본론을 꺼냈어요. 5천만 원. 그 돈이. 규태가 설명하려 했어요. 설명 필요 없어. 김영호가 막았어요. 그냥 구해와. 하지만 뭐? 김영호가 규태를 노려봤어요. 내 부인이 안말기야. 김영호가 말했어요. 항암 치료비가 그 돈이었어. 규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김영호가 규태에게 다가갔어요. 내 부인이 죽으면 어쩔 거야? 저도. 너도 뭐? 김영호가 규태를 협박했어요. 너도 죽을 각오는 됐냐? 규태가 온몸을 떨었어요. 제발. 제발. 김영호가 웃었어요. 돈만 구해오면 돼. 어디서 구해요? 규태가 울먹였어요. 그건 내일이야. 김영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그만해. 규태와 김영호가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야? 김영호가 경계했어요. 그 사람이 불빛 아래로 나왔어요. 규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태풍? 규태가 놀라며 말했어요. 안녕. 최규태. 장태풍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너 여기서 뭐해? 규태가 당황했어요. 구치소에 있는 거 아니야. 석방됐어. 장태풍이 설명했어요. 보석으로. 김영호가 장태풍을 봤어요. 당신이 장태풍이군요. 맞아. 장태풍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영호 씨죠? 어떻게 내 이름을? 다 알고 있어. 장태풍이 웃었어요. 피해자들 명단. 규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뭔 일이야? 규태야. 장태풍이 규태를 봤어요. 놀랐지? 너 때문에 내 때문에. 장태풍이 비웃었어요. 내 욕심 때문이지. 욕심? 돈에 눈이 멀어서 장태풍이 규태를 비난했어요. 내 제안에 넘어온 거잖아. 규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장태풍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 해결책을 알려줄게. 해결책? 규태가 관심을 보였어요. 뭐야? 간단해. 장태풍이 웃었어요. 한무철을 포기해. 무철이를? 규태가 놀랐어요. 왜?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장태풍이 제안했어요. 피해자들한테 돈도 돌려주고. 김영호가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장태풍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규태가 고민에 빠졌어요. 무철이를 어떻게? 배신하면 돼. 장태풍이 간단하게 말했어요. 등을 돌리면 돼. 그럴 수는 없어. 규태가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인데. 친구? 장태풍이 웃었어요. 친구가 널 도와줘? 규태가 답하지 못했어요. 생각해봐. 장태풍이 유혹했어요. 한무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 장태풍이 규태를 압박했어요. 대운빌딩도 뺏겼잖아. 규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선택해. 장태풍이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한무철이냐, 내 목숨이냐. 규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40년 우정과 자신의 목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운명의 갈림길. 과연 규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장태풍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뜻밖의 인물 장태풍의 등장으로 모든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규태의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친구를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 것인가?
충격적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